네, 아이봇 이미지 버트 프리트레이닝 with 온라인 토크나이저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ICLR 2022년에 어셉된 논문입니다.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이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 굉장히 인기 있고 많이 쓰이는 패러다임이었고 대표적으로 이제 버트 같은 경우가 이렇게 아래 그림과 같이 마스크된 토큰을 이제 예측하는 식으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해서 성능 향상을 크게 끌어올렸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MLM에서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 중 하나가 링규얼 토크나이저. 그러니까 뭐 버트에서는 워드피스나 뭐 다른 데서 유니그램, 뭐 BP 같은 이런 링규얼 토크나이저가 있어서 어떠한 단어나 어떤 랭귀지를 인풋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를 어, 스메티컬리 미닝풀한 토큰으로 분리가 되는 게 항상 거친 오퍼레이션이기도 하고 MLM에서 중요한 파트 중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을 진행을 할 텐데 비전 트랜스포머를 학습하기 위해서 그때도 이제 비주얼 토크나이저가 아직은 정확히 정립되지가 않아서 이런 어떤 마스크 패치를 인풋으로 넣었을 때 이거에 대한 슈퍼 비주얼 시그널을 타겟 모델에 정확히 줄 수 있는 비주얼 토크나이저를 한번 제안해 보려고 하는 것이 논문의 목적이었고, 어, 대표적으로 이제 이전에 이제 베이트에서 프리트레인드 디스크리트 VA를 그러니까 달리의 토크나이저를 사용을 해서 MIM을 진행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어, 그림에서 같이 오리지널 이미지를 토크나이저를 통해서 비주얼 토큰으로 다음과 같이 이제 저차원의 이미지 토큰으로 변환을 시키고 실제 그 베이트 인코더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이제 마스크드 된 패치 이미지들이 그 비주얼 토큰을 예측하게 되는 이런 스키머로 만들어졌고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로스 펑션 같은 경우 어, 하이가 이제 그 토크나이저 여기서 이제 VA가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고 여기서 세타가 베이트의 인코더 파라미터인데 여기서 이제 M이 마스크드 된 패치인 경우는 1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0이 돼서 마스크된 패치들의 어, 비주얼 토큰 예측과 실제 토크나이저에서 나오는 비주얼 토큰 값을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로 다음과 같이 구해가지고 그 로스를 설정을 해서 이러한 로스 값들이 작아지게 만드는 것이 이 베이트의 학습 방법이었습니다. 넘겨주시면. 근데 이제 문제점은 비주얼 시멘틱이라는 게 좀 링구얼 시멘틱과 당연히 다르기도 하고 비주얼 시멘틱은 어쨌든 이런 토크나이저나 그 베이트 인코더 같은 타겟 모델이 비주얼 시멘틱을 잘 학습하는 것이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는 모델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달리에서 사용했던 프리트레인드 VA 인코더를 가져와 가지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결국 멀티 스테이지 트레이닝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고 이것은 사실 불필요하기도 하고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직 설명이 다 안 돼서 네. 그래서 오프라인 프리트레인드 그리고 여기에서 말한 위에서 베이트에서 사용을 했던 프리트레인드 오토인코더 같은 이제 토크나이저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엑스트라 데이터셋에서 이미 학습을 하고 오프라인으로 이제 프리트레인드 돼서 이제 토크나이징만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다른 도메인에서 이런 MIM을 그러니까 수행을 할 때그 확장성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도메인 어댑테이션도 어렵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디스크리트 VA는 좀 로우 레벨한 시멘틱만을 이제 좀 찾아낸다는 실제 임피리컬한 결과들이 보였기 때문에 좀 하이 레벨 시멘틱이 필요한 특히나 비주얼 시멘틱인 경우에는 좀 부족함이 있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셀프 디스틸레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할 텐데 제가 저번에 얘기 드렸던 다이노 같은 경우 이제 포스터리어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이미 학습된 어떠한 네트워크를 디스틸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델에
모델의 이전 이터레이션에서 가져왔던 그 파라미터들을 이제 exponential moving averages를 통해서 knowledge distribution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결과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였었고, 근데 이제 문제점은 다이노 같은 경우는 글로벌 뷰만을 많이 고려를 하고 그 패치 임베딩 자체 값은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각각의 이미지 패치 임베딩 값을 잘 만들려는 그런 어, 그러니까 학습 프레임워크가 아니기 때문에 어, 앞에서 말했던 MIMM에서 이제 이미지 패치를 잘 학습시켜가지고 토큰을 예측하는 그러한 형식으로는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나오는 이 로스 펑션이 어, 그 VIT 아키텍처를 사용했을 때 오직 클래스 토큰만을 인풋으로 넣어가지고 그 두 개의 스튜던트 네트워크와 티처 네트워크에서 나왔던 아웃풋의 두 개의 크로스 엔트로피만을 이제 로스 펑션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글로벌 뷰만 바라보고 패치 임베딩, 패치에 대한 아웃풋은 정확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주장하는 것은 이제 이미지 베르트 프리트레이닝 with 온라인 토크나이저. 그러니까 베이트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프리트레인드된 오프라인 토크나이저를 사용하지 않고 어 이미지 베르트를 만들었다. 근데 이때 사용한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메소드를 더해가지고 이제 어떠한 글로벌 뷰나 이미지 패치 간의 이런 로컬한 뷰도 모두 정확하게 고려할 수 있는 학습 프레임워크, SSL 프레임워크를 만들겠다는 게 이 논문의 목적입니다. 넘겨주시면. 그래서 전체적인 오버뷰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제 X 같은 경우 이제 이미지가 되고 이를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해가지고 데이터 아규멘테이션을 해가지고 U랑 V라는 두 가지 이미지로 나눈 다음에 이제 스튜던트 네트워크에서 인풋으로 받아들이는 이미지 패치들은 이제 랜덤하게 블럭와이즈하게 마스크를 해가지고 인풋으로 넣고, 티처 네트워크가 인풋으로 받아들이는 이미지 패치는 이제 마스킹 하지 않고 넣게 됩니다. 이때 마스킹을 할 때 뭐 단순히 0벡터를 그 이미지 패치 값을 넣는 게 아니라, 마스크 토큰을 따로 만들어서 이런 러너블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 이때 이제 스튜던트라고 뭐 U만 인풋으로 받아들이고 티처라고 V 이미지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모두 다 받아들이는데 그 차이가 이제 마스킹된 이미지냐 아니냐의 차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런 이제 스튜던트 네트워크와 티처 네트워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티처 네트워크와 그 티처 네트워크의 프로젝션 헤드까지를 포함을 해서 이제 온라인 토크나이저라고 여기서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토크나이저가 결국 이제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아웃풋으로 내는 그 토큰에 대한 카테고리컬 디스프레이션 값을 이제 슈퍼바이저리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그널을 이제 앞에서 티처 네트워크는 마스킹 되지 않은 전체 이미지를 보고 그 최종적인 그 probability distribution을 밖으로 아웃풋으로 내보내고 이에 대해서 이제 스튜던트 네트워크에서 아웃풋으로 마스크된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아들여서 아웃풋으로 낸 그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과 크로스 엔트피를 구하게 되는 게 이런 방식이고 디테일하게 노테이션을 설명드리면 F가 이제 백본이고 대부분 여기서 이제 VIT를 많이 썼고 네, VIT를 주로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CLS 붙은 게 이제 클래스 토큰을 인풋으로 받은 경우에 그 프로젝션 헤드를 말하는 거고, 패치 붙은 게 이제 패치 인풋으로 받았을 때의 프로젝션 헤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는 실험적으로 그 프로젝션 헤드는 클래스 토큰을 인풋으로 받든 패치를 인풋으로 받는 아웃풋으로 내는 거든 이제 동일하게 해주는 게 성능이 더 좋았다고 해서 다음과 같이 노테이션이 되고 V V로 표현되고 이제 VT 뭐 CLS 또는 패치라고 붙어 있는 건 그 V라는 인풋 이미지를 받아서
티처 네트워크를 최종적으로 통과해서 나오는 그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종적으로 아웃풋이 이제 각각 U hat, V hat, U 그리고 그냥 V에 대해서 아웃풋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확률적으로 이렇게 카테고리 그 토큰 디스트리뷰션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로스 MIM은 이제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에 대한 로스니까 여기서 보시면 노테이션 보시면 M이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마스크드 된 패치면 1이고 아니면 0이어서 마스크드 된 패치에 대해서만 로스를 구하겠다는 의미를 반영해서 곱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UT 패치면 어 티처 네트워크를 통과해서 나온 이미지 U를 넣어서 아웃풋으로 나오고 그 해당 이미지 패치에 대한 이제 토큰 디스트리뷰션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뒤에 U hat S 패치가 이제 스튜던트 네트워크에서 나온 카테고리컬 그 디스트리뷰션을 두 개를 곱해져 가지고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가 구해지는 거고 그다음 V도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클래스 토큰에 대한 로스 펑션인데 이거는 이제 앞에서 저희가 다이노에서 했던 거와 완전히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지 노테이션에서도 보시듯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서로 다른 아규멘테이션을 먹여서 인풋으로 U하고 V가 따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어 이제 풀로 본 그러니까 글로벌 뷰로 본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확률적인 이게 probability distribution을 구하고 이제 그 반대로 이제 마스크드 된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은 이제 최종 probability distribution 두 개를 곱하게 되고 이것도 이제 반대로 이제 두 가지 항을 이제 symmetrically 구조를 해가지고 만든 로스입니다. 어, 아이봇은 이제 아키텍처는 백본으로 이제 VIT하고 이제 스윙 트랜스포머를 구성을 했고 프로젝션 헤드는 다이노에서 했던 거와 똑같이 3레이어 MLP와 A2 노멀라이제이션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프리트레이닝 셋업으로는 어, 이미진의 1K 트레이닝 셋을 이제 RW와 배치 사이즈 1024를 써서 진행을 했었고, 에폭은 이제 그 VIT 사이즈마다 다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리트레이닝을 22K 트레이닝 셋에서도 진행을 일부 하고 일부 결과가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온 이미진에서도 이제 저희가 다이노에서도 봤던 그 퍼포먼스 매트릭인데 KNN과 리니어 프로빙, 리니어 이벨루에이션 똑같은데 KNN은 추가적인 튜닝을 전혀 하지 않은 거고 리니어 프로빙은 이제 맨 마지막에 어, 스튜던트의 이제 아웃풋 하는 곳만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로 바꿔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그 부분만 추가적으로 조금 진행을 해서 어, 성능을 측정하는 매트릭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다이노보다 아이봇이 그 클래시피케이션 KNN이나 리니어 프로빙에서도 모두 앞서고 있는 결과가 보여서 이제 MIM 태스크를 추가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의미가 있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아이봇 같은 경우는 그 VIT 스몰 베이스 라지 모델 이렇게 모델을 점점 키울수록 퍼포먼스가 점점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저 모델에 좀 더 스케일러블하게 잘 적응이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미지넷 22K로 학습한 경우가 저기 십자가 두 개 모양으로 되어 있는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인데 어, 이럴 경우 성능이 더 좋게 나왔다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이제 데이터셋이나 모델의 스케일이 커질수록 이제 퍼포먼스가 점점 더 좋게 나온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파인 튜닝한 결과인데 VIT 라지 모델로 패치 사이즈 16 x 16으로 진행을 했을 때는 어, 베이트보다 0.4% 정도 안 좋게 나왔었고요. 근데 이제 22K 데이터로 이미지넷 22K 트레이닝 데이터로 학습을 진행을 해가지고 했을 때는 성능이 더 좋게 나왔다는 걸 보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어,
모델을 이제 학습을 할 때 더 많은 데이터가 좀 필요한 경향이 있지만 그렇게 되면 퍼포먼스는 더 올라가는 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드와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한 퍼포먼스인데, 이 두 가지에서도 다이노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여가지고 지금은 지금까지는 이 분야 이쪽에서 이제 SSL을 이용한 프레임워크에서는 소타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MIM의 이제 모델이 좀 더 비주얼 시멘틱을 좀 잘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 오브젝트 디텍션,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시메틱 세그멘테이션도 모두 진행한 결과인데 그때도 뭐 베이트나 다이노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결과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MIM이 배우는 패턴이 무엇이냐라는 걸 얘기를 했을 때 여기서 보여주는 게 저자들은 이제 컨피던스가 가장 높게 나온 이제 36가지의 패치들을 이제 프레트레이닝 한 뒤에 얻은 36개의 패치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을 때 several 어떤 패치들은 이제 하이 레벨 시멘틱을 이제 잘 그룹하고 있다.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는 왼쪽 두 가지 그림이 그런데 왼쪽은 이제 헤드라이트를 얘기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개의 귀를 이제 지칭하고 있는 패치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우 레벨 시메틱과 하이 레벨 시메틱이 완전하게 이해가 가진 않지만 좀 의미적으로 좀 더 높은 상위에 있는 것들을 지칭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헤드라이트나 강아지의 귀 같은 것을 이제 패치로 잘 잡아냈다는 의미고 그 외에 이제 어떤 패치들은 로우 레벨 디테일, 그러니까 로우 레벨 시멘틱을 잘 잡아냈다는데 오른쪽 두 개의 그림 보면 그 스트라이프 패턴을 보여주는 패치들이 그 세 번째이고 네 번째가 이제 컬리한, 그러니까 꼬불꼬불한 서페이스를 보여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캐치를 한 패치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다를 잘 잡아내고 있다라는 걸 전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제 MIM이 이미지 레코그니션에서 이제 다이노나 베이트보다 더 잘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을 한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 클래스 토큰만 가지고 다이노 같은 경우는 클래스 토큰의 아웃풋만 이제 멀티 그 MLP 헤드를 붙여가지고 최종적으로 어 소프트맥스로 뽑아서 결과를 비교를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그렇게 비교를 했을 때 다이노와 아이봇은 이제 0.9%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봇에서 그 셀프 어텐션 스코어가 가장 높은 K개의 패치 토큰을 모아서 그 클래스 토큰으로 나온 아웃풋 말고 K개의 패치 토큰으로 나온 아웃풋을 이제 에버리지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소프트맥스에 넣어가지고 어, 그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진행을 했던 건데 이때가 결과가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패치가 그러니까 탑 1 패치 그리고 탑 7 패치, 탑 14 패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때는 모두 다 다이노보다 아이봇이 크게 앞서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패치를 하나만 넣었을 때 아이봇의 성능이 훨씬 올라가 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패치 하나하나마다 그 패치 토큰 하나하나에 대한 패치 임베딩, 그러니까 그 스매틱 레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다이노보다 잘 되어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네, 다음은 이제 셀프 어텐션 맵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다이노에서도 이러한 그림을 본 적이 있었었는데, 그 맨 왼쪽 아래 뭐 새의 불이 색깔 다르게 되어 있고 나무 색깔 다르게 되어 있고 날개와 몸통이 분리해서 어텐션 맵이 잘 그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다이노에서 잘하던 거 아이봇에서도 잘한다는 걸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크리미네이티브 파트를 잘 구분할 줄 아는 알고리즘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로버스트니스를 이제 저자들이 좀 더 다른 태스크보다 주장을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이러한 백그라운드 체인지가 일어나는 데이터셋을 이렇게 이미지 라인에서 백그라운드 체인지가 일어나는 여러 태스크를 가져와 가지고 백그라운드는 바뀌는데 이제 오브젝트 자체는 손상이 되지 않는 경우 이 오브젝트를 잘 이렇게 잘 디텍션 그러니까 잘 디텍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백그라운드 체인지에서 이제 다이노보다 모두 다 OBT 이 윗줄 세 번째에 있는 이런 오브젝트가 깨진 그 데이터들 빼고는 전부 다 아이봇이 잘 어 급여 그 태스크를 잘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여기서는 이제 그 세 번째와 네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제 오브젝트를 이렇게 명도를 검은색으로 이렇게 많이 칠해 놨는지 그리고 오브젝트 외의 것들을 검은색 패치들로 막 칠해 놨는지 이 차이인데 이때 이 경우에도 이제 다이노보다 아이봇이 더 이런 오클루전 태스크에서도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out of distribution 원래 없는 다른 이미지 원래 학습하지 않았던 다른 데이터셋에서 이제 가져온 건데 이미지의 레이 같은 경우는 좀 리얼 월드 그리고 언모디파이드 그리고 내추럴리 어커링한 이그젬플이어 가지고 좀 이미지가 막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 케이스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미지의 C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이제 커럽션을 일으킨 데이터셋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성능 평가를 비교를 해 봤을 때 아이봇이 다이노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로버스트니스가 다이노보다 더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벌레이션 스터디인데 아이봇 같은 경우는 이제 MIM과 그 클래스 토큰에 대한 로스 두 가지를 모두 반영한 케이스고 이제 베이트 같은 경우는 클래스 토큰에 대한 그 고려가 전혀 없는 케이스 그리고 다이노 같은 경우는 MIM 같은 이제 패치 임베딩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케이스인데 그래서 보시면 아이봇 같은 베이트 같은 경우는 베이트나 다이노가 이제 아이봇보다 성능이 당연히 떨어지는 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고 아이봇 내에서도 이제 이 클래스 토큰에 대한 로스 펑션을 만들지 않는 경우에는 굉장히 성능이 KNN 리니어 이밸루에이션이나 파인 튜닝 그러니까 파인 튜닝 제외하고는 굉장히 낮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shared projection head 아까 그 패치나 클래스 토큰 프로젝션 헤드를 이제 동일하게 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지 않는 것 차이를 봤는데 이제 그래도 쉐어링하는 게 좀 더 성능이 더 높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북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트하고 다이노를 합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 그 베이트와 다이노가 가지는 단점들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해 가지고 지금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클루전은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프레임워크인데 이제 MIM을 퍼폼할 수 있는 근데 여기서 이제 셀프 디스틸레이션을 곁들이고 온라인 토크나이저를 사용한 프레임워크가 바로 아이봇입니다. 그래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도 현재 SSL 방법론 중에서 소타를 달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셀프 디스틸레이션 그러니까 다이노와 같은 셀프 디스틸레이션과 MIM 방법론을 합쳤을 때 어 어큐리시도 당연히 올라가고 있는데 로버스트니스까지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발표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